YTN라디오 이동현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찰 인사, 다시 얘기 나온 대선, 경선 연결까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체적 시기, 금액 얘기까지 들립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거기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진 않은데요. 예. 언론에서 어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는 사실관계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좀 교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예. 재정당국은 늘 재정 지출에는 나라 살림 책임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방어적이고 민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재정당국도 오늘 보도만을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번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서민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반영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재정 상태가 작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추경을 과거에 비해서 대규모로 편성했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준칙상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부채비율 60%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전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 K자형 양극화로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어려움과 피해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추경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공감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 거기서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의 기준과 규모와 시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과 정부가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감한다. 네. 다만 지금까지 1, 2,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만 1차를 제외한 2, 3, 4차가 선별이었습니다. 그 기재부에서는 보편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당은 그러면은 보편으로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예, 뭐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보편적 지급이 있었는데요. 당에서는 전국민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높은 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정 당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원했던 내역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체 공휴일, 예.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규모나 또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 통과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여야 서로 간에 행안위 소환인데 간사 간에 모두 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 빨리 한다면은 6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유력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법정 공휴일 중에 무려 4번이나 주말에 예. 현재 붙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6월 국회 처리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8월 10일 광복절부터 4번의 주말에 법정 공휴일에 이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 시행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의견이 야당과 일치하는 만큼 6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휴일 관광이나 레저 분야 생산 유발 효과가 대체 공휴일 확대하면 굉장히 높아진다는 또 조사도 있습니다. 예. 문체부 산하의 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국내 지출이 432억 2천만 원이 늘었고요. 예. 총 714억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 2018년 같은 연구원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2010년 70%를 보였던 지지도가 더욱더 20% 가까이 상승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6월 달에 처리 전망이 좀 밝아 보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 산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민간 기업인
연구소에서도 대체율을 이르게 되면 뭐 4조 이상의 뭐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 15일 강목절부터 빠르면 적용이 된다 이건데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내수 진작 체계 하나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대체 공휴일 확대하고 더불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같이 지급돼야 효과가 더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방역 상태도 또 저희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면은 가능한 한 그 시기들을 함수로 맞춰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도 동반시킬 예정입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했는데요. 소급 적용 문구는 빼고 피해 업종 지원은 더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10시에 당정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의 문구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혀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그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도 강조했지만 또 이 피해 업종 중에는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행정명령 대상 업종이 24개고요. 경영위기 업종이 10개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똑같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경영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 24개 플러스 10개, 34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서 함께하겠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을 통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데 의미가 첫째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금융지원 확대나 재난지원 같은 현행법에서도 추진 가능한 정책적 행정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도 하면서도 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영위기 업종이나 행정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전에는 기존에는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은 시행령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둡니다. 예. 하지만 요번에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는 뭐 다 소급하진 않지만 거의 소급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에 시행명령 3개월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생시킨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반대 기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예, 정부 쪽에서 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6월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경정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의 예상 규모라든지 또 추경의 규모 이런 것들 논의합니다. 그때 안이 좀 만들어지면은 국회로 제출할 때 야당과 함께 야당 지도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여쭤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 일색입니다. 우리 편만 영전시키고 아닌 사람은 좌천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같아요. 예, 인사가 참 조직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은 자리는 제한적인데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넘치는 후보자들도 많고 또 다양한 추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검찰의 인사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 인사를 할 때마다 뭐 친정부 인사 중용이라든가 뭐 편파적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은 예. 불과 2년 전만 해도 윤석열 사단의 또 대거 승진 인사라고 야당이 오히려 문제를 삼았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정부에 대해서 강한 반기를 드는 사람만 계속 승진 임명해야 좋은 인사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인사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라고 보고요. 당시에 개파 인사라고까지 2년 전에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 보고서도 합의를 안 해줘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이제 또 반대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나쁜 선례를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했고 공적으로 인사를 했다. 1g도 사적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추후했는데요. 그 점을 믿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뭐 그런 인사권자의 그 소명에 대해서 또 설명에 대해서 일단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의 그
소관부처로서 장관의 소가 소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인사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항상 친정 분야 아니냐, 뭐 또 특정한 개판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이 좀 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369님께서 선별 지급의 경우 임대료나 은행의 이자로 지속될 경우가 있어서 경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6176님께서는 공무원, 대기업만 쉬는 대체 공휴일 반대합니다. 소외되는 노동자 허무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일단 재난지원금의 아직 그 규모나 시기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용 용처는 그 큰 어떤 그런 매장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몇 개월 정도의 지역 내의 소멸 기간을 두고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서민 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지역 화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범용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저희가 봐서 골고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대체 공휴일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만 간다고 하시는 얘기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번 대체 법안 만들 때 함께 논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질문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입당설 나왔다가 뭐 와전됐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또 최근 장모가 10원 한 장 남한테 손해 끼친 적 없다라고 했다가 역시 또 와전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요새 뭐 혹시 대권 수업하냐고 벼락치기 공부에 바쁘실 수도 있는데 예. 발언을 하시면 10원 발언 10배 수익해서 지나치게 좀 과장법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국민적인 그 눈높이나 감성에는 좀 튀는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잘 조사해서 진실 밝혀주길 바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심지어는 같은 당은 아직은 아니죠. 입당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최근 한참 뜨는 후보가 이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만일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좀 뼈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거나 또 내용적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역시 이제 대권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송영길 당대표가 관련해서 그 유튜버하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파일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검증을 정말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였습니까? 예, 이게 좀 너무 이제 과장됐는데요. 예. 하여튼간 저희가 뭐 당연히 상대방의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타켓해서 파일을 쌓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도 다양한 검증이나 또 SNS상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국민적 검증을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게요. 최문순 지사가 다시 경선 연기론을 언급했는데요.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문순 지사께서 후발주자 나오시면서 경선 연기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경기 룰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새로 만드는 거라면 다양한 논의를 종합할 텐데 이미 1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예. 이후에 6월 중순쯤에 이제 대선 관련 그 기획단이나 경선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기구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당원 당규를 근거로 하되 만약에 필요하다면 논의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